안녕하십니까. 제1회 로봇플러스 세미나 모더레이터를 맡은 로봇신문 조균환 발행인입니다. 로봇산업은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타 산업과의 연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로봇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등 산업을 비롯해 교육, 경제, 보건복지, 환경, 법 등 로봇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의 6개 주제들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신문은 로봇플러스 세미나를 만들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공유를 통해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1회 로봇플러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연은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정책실 반도체 산업 담당 전문 연구원님께서 2021 반도체 산업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 김양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세미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도 반도체 산업의 전망과 그리고 최근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는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도체 산업의 전망과 주요 이슈인데, 그 전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전망 이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개요입니다.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를 제조하는 산업을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고, 반도체 제조에는 실리콘 웨이퍼를 가공하고 그리고 그 가공된 실리콘 웨이퍼를 절단해서 포장하고 검사하는 단계까지를 반도체 제조업에 속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실리콘 웨이퍼를 가공하는 단계는 전공정이라고 하고, 포장과 검사 부분은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분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제조하는 부분을 각각 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설계 담당하는 부분은 팹리스, 그리고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띠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설계에서부터 제조 그리고 후공정까지 모든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IDM 종합반도체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종합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산업의 초창기에서부터 시작된 비즈니스 모델이며,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가 IDM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형성하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지하는 부분을 후방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제조 장비, 소재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제조 장비도 그만큼의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밀화, 그리고 수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 등에서는 소재도 고순도의 화학물질이 필요하여서 지금은 제조 장비와 소재 분야도 상당히 발전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방산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IT 제품 중에서 반도체가 채용이 되지 않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PC,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로봇, 첨단 장비 등에도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반도체 제조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조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분업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부분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반도체가 개발되었던 미국에서 반도체는 설계에서부터 제조 그리고 공정 모든 제조 공정을 한 기업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EDA라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발이 되었고, 이러한 EDA는 팹리스의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팹리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도체를 설계만을 하는 기업을 말하고, 이러한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팹리스들이 초창기에는 자기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을 위탁하는 곳이 사실은 IDM 기업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IDM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DM 기업을 사용하는 팹리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IDM은 자신들이 반도체를 제조하고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팹리스에서 수탁받은 반도체를 자기들의 반도체를 만들고 남은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주문이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팹리스에서 들어온 주문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첫 번째의 팹리스의 불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IDM도 반도체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팹리스가 제조한 제품과의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순수하게 제작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조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이제 순수 파운드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순수 파운드리의 이론은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대만의 TSMC인데, TSMC는 1987년도 대만에서 설립되었고,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팹리스에서 설계를 해온 제품만을 생산하는 기업이 됩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제조 분야가 예전과는 달리 첨단 기술을 요하고, 그리고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2017년부터 파운드리 분야를 별도로 사업부로 편성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대가 흐르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업화가 되었고, 현재에는 팹리스나 IDM, 파운드리 등등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반도체 칩을 들고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이 조그만 반도체 칩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멈추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반도체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진에서 보여줬던 그런 반도체 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이외의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로 현재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시장 규모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30% 정도이고, 나머지 시장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더 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든 진입을 할 수 없을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도체 칩을 놓고 볼 때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발달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얘기를 할 때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품목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로 칭해지는 부분들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연산 작업을 하는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인텔의 CPU라든지 퀄컴의 AP 등이 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용 NPU 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를 구분을 할 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모든 걸 서술을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통칭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요즘은 그 대신에 시스템 반도체라는 용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제가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용어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집적으로 칩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그리고 그 제품을 제조하는 파운드리, 이 두 분야는 실제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하고
그 직접으로는 아니지만은 최근 우리가 신문 기사라든지 다른 많은 곳에서 표현이 되고 있을 때 이러한 팹리스와 파운드리도 함께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반도체 산업의 전망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반도체 산업 전망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반도체 시장이 축소가 되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약간의 위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으나 의외로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는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하는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미치는 영향이 10% 정도 규모였는데 최근 2015년, 16년도를 지나면서 2017년도, 18년도에는 급기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된 것이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는 전자제품들 그리고 최근 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AI, IoT,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도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산업 규모를 보면은 이제 이 다음 장에서 제가 시장의 추이를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반도체 출하량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반도체 출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에 나타나 있는 출하량의 경우에는 유닛당의 즉 이제 개수를 표시를 한 것이죠. 반도체 개수가 이렇게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많은 곳에서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표에서는 바로 표현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의 용량의 변화입니다. 2010년대까지만 하여도 우리가 표준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가 1GB 단위의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당시 1GB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1달러에서 3달러 수준의 좀 변동폭은 높았지만은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최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는 8기가 단위의 반도체입니다. 8기가 단위의 반도체가 최근 반도체 가격의 하락의 영향도 있지만 5달러에서 6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4달러 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GB당 계산을 할 때 현재 0.5달러 수준으로 2010년도보다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채용 용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과 18년도에는 반도체 슈퍼 호황이 있었죠. 따라서 당시에 반도체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약간의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하였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히려 비대면 사회로 급하게 전환이 되면서 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었고 반도체 전체 시장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기존 산업 중에서는 PC 그리고 스마트폰, 최근 수요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서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산업이 실제적으로 반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 정도로 이 세 가지 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량이 결정된다고 하여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PC의 경우에는 보급량이 보아 상태에 이르러서 PC의 증가가 둔화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PC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재택근무나 온라인 강의 등이 증가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PC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역시 코로나를 전후로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었는데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7년, 18년도 반도체 초호황을 견인하였던 것이 서버였고 2019년도에 기존에 투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오히려 서버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반도체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고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매출 전망을 제가 여기서 좀 넣어 보았습니다. 파운드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팹리스가 주문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따라서 파운드리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러한 팹리스에서 설계하는 반도체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고 그만큼 반도체 수요랑 그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수 파운드리와 IDM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DM이 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러한 IDM에서 파운드리 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순수 파운드리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TSMC라든지 대만의 UMC나 그런 기업들이 순수 파운드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파운드리의 매출 증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팹리스가 그만큼 많이 만들게 되고 2021년도 이후에 2024년까지 보시면은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연말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이 반도체 시장을 전망을 제가 모아 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10% 전후로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인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보시면은 전체 시장의 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서버 시장도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5G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컨텐츠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모두 전망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은 WSTS는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반도체 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시장 성장률을 10.9%로 지난해 연말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를 지나면서 반도체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라고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 또 변화가 생긴 게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오히려 지난해 10% 넘게 13%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이 7.6%대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 규모는 늘어나는데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오히려 올해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올해 그리고 최근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반도체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M&A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글로벌 M&A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기로 발표를 하였는데 그 규모가 400억 달러 규모로
단일 인수액으로는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인 하이닉스가 2020년도 하반기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분야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계에서는 이제 M&A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2015년, 16년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약간 주춤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M&A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이제 남기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인텔이 지금 키옥시아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도체 시장에서의 M&A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중 무역 간 분쟁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 패권도 많이 얘기들 되고 있습니다. 그 기술 패권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반도체가 되고 중국이 반도체의 자립화를 선언하고 반도체를 굴기를 선언하면서 이러한 기술 패권이 더욱 격화되었다고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중국 제조 2025에서 반도체의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밝히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는 2010년도부터 이렇게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를 평가를 했을 때는 이렇게 목표치에 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계속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반도체의 수요에 비해서 생산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중국 브랜드로 생산이 되고 있는 반도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최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일부 생산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은 시장에서 상용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35%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중국이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2001년도 중국이 WTO에 정식으로 가입한 이후에 세계 공장으로서 많은 전자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주요 수요 산업인 PC, 스마트폰, 서버 등은 중국에서 각각 50% 이상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많이 수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이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국내 생산에는 해외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서 만들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게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그리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중국은 반도체 제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반도체 제조업을 강화한다는 뉴스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이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가 6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를 강조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제조 담당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대만의 TSMC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그 다음 이제 3, 4위 기업들은 대만의 UMC나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만 기업이 이미 시장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위 기업은 한국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 즉 대만의 기업들은 TSMC 공장 자체는 물론 최근에 미국의 공장을 더 늘린다고도 했지만은 TSMC의 공장은 대만을 중심으로 있고 그리고 중국 등지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반도체 생산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공급망을 한번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 설계, 즉 팹리스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시피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와 후공정은 대만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부분은 미국, 유럽, 일본 기업이고 소재 분야는 일본, 미국 기업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전체 공급망에서 이 모든 데 다 포함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정도로 미국이 반도체 강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조업 분야가 해외로 이전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자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방 말씀드린 파운드리와 후공정 부분이 미국이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부족 사태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운드리의 수요가 늘어나고 시스템 반도체 생산과 수요의 증가가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 파운드리 업체들이 올해 파운드리의 단가를 올리겠다고 선언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한정된 규모에서 충분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무엇인가 일이 틀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불거진 것이 자동차용 반도체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요 실패라고 제가 이제 적어 두었었는데요. 자동차용 반도체가 줄어든 원인은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자체가 원래 재고를 그 자동차 메이커들은 잘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부품만 자기들이 보유를 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외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일부 가동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가동 중단과 함께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의 생산 수요 감산을 이제 감산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부품들과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재고를 많이 늘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자동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만큼 부품을 다시 조달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 가동률을 더 높여서라도 자동차 공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을 맞출 수 있었겠지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즉시에 그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충분히 가동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계획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용 반도체가 줄어든 만큼 다른 부분들의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문제가 생기고 자동차용 반도체 문제가 생김에 따라서 자동차 제조 강국, 즉 미국과 독일 등이 이제 정부까지 나서서 파운드리 등의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격 프리미엄도 붙었죠.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는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량을 다시 늘리려고 하였고, 그 여파로 다른 부분들의 반도체가 최근에 오히려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라는 염려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쇄적인 현상에 의해서 최근에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한파라든지 대만의 가뭄,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장의 화재 등의 일부 생산 시설들에 대한 차질이 있기도 하였습니다만은 그 부분보다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부족 현상에 따라서 각국의 정부들이 이제 앞장서서 반도체 산업의 제조 그리고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을 보시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에 반도체를 포함해서 바이오 2차 전지 등에 대한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을 내렸었고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이제 2조 2,500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서 500억 달러를 반도체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텔은 200달러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산업의 재진출을 선언을 했고, 마이크론도 대규모 M&A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반도체 자립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이 없었던 유럽조차도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에 향후 2, 3년간 1,450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반도체 자립화를 2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업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반도체 제조 장비, 소재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던 일본조차도 TSMC와 협력을 해서 구공정 연구소 그리고 생산 라인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 일본 언론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4월 16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일본은 미국의 그런 반도체 공급망에 협력을 하겠다고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개요에서 반도체 산업의 전망 그리고 최근 이슈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각 국가별로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향후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개발한 나라고 여전히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그 지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이라면은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개발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1980년도부터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해서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였고 세계 시장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전 이제 미국 다음에 일본이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을 하였으나 우리나라에 밀려서 지금은 반도체 제조보다는 반도체 제조 장비나 소재 산업이 많이 발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 이제 반도체 제조 분야, 즉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부분에는 최근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제조 분야보다는 제조 장비 등을 개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시스템 반도체 개발 위주에서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파운드리 산업을, 물론 이제 대만의 사업 모델은 파운드리고 계속 그 부분을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데,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맺어서 미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은 이제 반도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자립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외국에서 조달해서 쓰고 있던 반도체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역시 이제 반도체 자립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그럼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막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제조를 못하게 되면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나머지 산업 발전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재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강화를 하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